우리는 재능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 분야의 신동, 스포츠 분야의 탁월한 운동선수, 학교 분야의 천재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저는 와튼의 조직 심리학자이자 이든 포텐셜 성공을 이루는 숨은 잡내력의 과학의 저자인 애덤 그랜트입니다. 나는 재능이 전혀 없는 스프링보드 다이버로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프랑켄슈타인처럼 걸었고 코치의 할머니가 나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서는 발끝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잘못된 스포츠였습니다. 그 선발 능력으로 내 가능성을 판단했다면 그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코치님과 많은 노력으로 저는 결국 주니어 올림픽 국가대표이자 전미 다이버가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내 잠재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초과했습니다. 제가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댓글은 잔인했다. 한 학생이 내가 너무 긴장해서 자리에서 몸을 떨게 만들었다고 쓴 것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내가 그들에게 머펫을 생각나게 했으며 어느 머펫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나는 효과적인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코치들이 있었고 저는 제 가르침을 연구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지켜보며 교실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급진적인 변화를 꾀했고 보라, 피드백은 밤낮으로 달랐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잠재력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재능과 초기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진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실망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리더의 성공 촉도는 그들이 담당하는 그룹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지 못한다면 리더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는 리더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이 직원 개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지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어리더이고 다른 하나는 비평가라는 점이다. 당신이 치어리더라면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들의 장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강점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것을 버팀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감시하는 좋은 경험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경력을 탈선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강점 중 하나가 카리스마라면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석에서 말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회의를 이끌거나 연설을 할 때 준비가 부족할 위험이 있고 숙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약점으로 바꾸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단지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비평가들의 문제는 그들이 종종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 빨리 낙담하게 됩니다. 그들의 동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잠재력이 전혀 없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최고의 리더는 응원하는 사람도 비평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실제로 코치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이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도록 허용하지만 주변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로 인해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래, 오늘은 꽤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거나 갇혀있는 곳에서 완전히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를 원하도록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모든 코치는 피드백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리더들은 가감없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성과 검토를 기다립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직속 부하 직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과 평가 중에 메시지를 전달하여 팀원 모두가 깜짝 놀랐다면 리더십에 실패한 것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배우고 적응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장려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처음에 귀하의 메시지를 믿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리더로서 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세워주고 싶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피드백 샌드위치를 제공함으로써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칭찬, 비판, 그리고 또 다른 칭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칭찬 사이에 비판을 끼울 수 있습니다. 글쎄요, 경험적으로 피드백 샌드위치는 보이는 것만큼 맛이 좋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면 칭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신발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꽤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초월성 효과와 최신성 효과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칭찬과 마지막 칭찬을 기억할 것이고 중간에 일어난 일은 기억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칭찬의 영역과 건설적인 비판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와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하고 있는 몇 가지 점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까? 칭찬과 비평을 명확하게 나누어 서로 별개의 것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이 아닌 쌍방향 대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더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행동 변화에 집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무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자존심이 나타나도록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말해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달하기 전에 19단어 정도만 말하면 사람들이 건설적인 비판에 훨씬 더 개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코치하고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진실을 듣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쉽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받침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변경해야 할 사항만 알려주는 대신 더 나은 협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나 관리자로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